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될 상속 재산이 있나요? 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갖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 가지고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거는 5년 동안에 증여한 거는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가액을 줄여야 되는데 늦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특히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할 때는 최소 돌아가기 시점에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게 낫고, 만약 돌아가실 시점이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은 상속인이 아닌 자, 며느리나 사위 손자 손녀들한테 증여를 하면은 5년 것만 합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절세 플랜을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얹어져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금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근로소득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겠죠. 그것도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받게 되네요. 그 퇴직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아니면 아버님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이 들어갔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보험금도 아버님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금조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상속세 조사가 보통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금융이에요, 금융. 상속조사가 이루어지면은 국세청에서 금감원에 이제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거의 5년 거, 때에 따라서는 10년 거를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 10년 거를 갖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10년 안에 자녀들한테 아니면 배우자들한테, 즉 상속인들한테 흘러간 금액이 있는지, 그거는 증여로 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 목돈이 나간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소명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죠. 소명을 못하면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전에 인출된 금액에 대한 소명은, 입증 책임은 누가 있냐면 납세자들한테 있어요. 즉 상속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는 좀 금융거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이전 거는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굳이 납세자가 입증을 못하더라도 함부로 상속세를 추징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상속인들한테 직접 이체된 금액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거는 명확하게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들한테 이체가 흘러갔다, 현금 인출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소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전 거는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계실로부터 2년 안에 있는 것들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 상속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